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올 연말이 지나면 테슬라의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고 글로벌의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의 전기차는 꽤나 힘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어제 주식부터 잠깐 얘기하죠. 자, 실적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게 테슬라 주식의 중독성이기도 합니다. 하루는 폭락하고 그 다음 날은 폭등을 해버립니다. 이제 장 마감은 3.52%인데 저 중간에 300, 한 20 몇 불까지 올라갔다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참 테슬라 주식은 나가도 모르겠다. 근데 테슬라 주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런 공식을 거의 알죠. 물론 이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보통 이제 테슬라 주식이 한번 폭락 혹은 이틀 폭락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단기적으로 강한 반등이 있습니다. 반등이 있고 난 다음에 우하향을 하거나 다시 또 우상향을 하거나 이런 흐름이 꽤나 나오죠. 그래서 요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먹고 또 빠지고 그 다음에 흐름을 약간 보다가 올라타거나 조금 눈치 보거나 자,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한번 천천히 보시고 천천히 누적으로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뭐 물려있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라. 하반기에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튼 어제 드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분기의 실적도 그렇고 만약에 지금 뭐 200불 후반 정도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올 상반기 3, 4, 5월 주니퍼가 나오기 직전 혹은 나오고 나서의 그 잠깐 동안에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주가가 저점을 다졌던 걸 보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업을 이해하고 멀리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단기적인 오르락 내리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왜 하반기에 테슬라의 가치가 굉장히 높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2분기랑 가까운 실적으로 한번 보죠. 자, 일단 전기차 시장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자, 여기서 보시면 세계 기준으로 5월 모델별로 해서 판매량을 보면 역시나 압도적으로 테슬라 모델 Y가 1위입니다. 물론 이걸 작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보시는 분들은 부정적이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테슬라가 영원히 압도적일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지금 적어도 테슬라의 차량들 중에서 테슬라 모델 Y나 모델 3는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 Y, 그 다음 저기 밑에 테슬라 모델 3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촘촘한 것들은 뭐냐?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건 세계예요. 중국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단일 모델별로 판매량을 보시면 자, 국적별로 볼게요.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차량과 특히 가장 거대한 미국 시장에 팔 수 없는 차량들로 나뉘어집니다. 테슬라 모델 Y 미국 팔 수 있죠? BYD 미국 못 팔죠? 그 다음 GD 못 팔죠? BYD 못 팔죠? 테슬라 모델 3 팔 수 있죠? BYD, 우링, 샤오미, BYD, 리오토, GD, BYD, 우링. 자, 지금 5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판매 순위 단일 모델로 17위까지 중에서 미국 시장에 팔 수 있는 차는 뭐가 있죠? 딱 2대가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Y, 테슬라 모델 3. 그 외의 자동차 나머지 15대, 상위 17대 중에서 15대는 미국 시장에 팔 수 없어요. 왜? 다 중국 차니까. 당연히 중국 기반으로 유럽이나 중동이나 그 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겠죠. 자, 그 시장에서 테슬라가 판매량에 영향을 받을 순 있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판매 상위권에 본다면 사실 테슬라를 제외하면 중국 중심으로 거대한 전기차들이다. 그러면 저걸 바탕으로 테슬라의 영향력이 약해졌다라고 보기에는 테슬라는 중국도 팔고 유럽도 팔고 그다음 미국도 팔고 전 지구 다 팔죠. 하지만 이 차를 미국 그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적어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빼놓고 그냥 미국 테슬라가 판매량이 그러니까 이제 따라잡히지 않겠냐. 이런 판매량의 영향은 어쩔 수가 없겠죠. 중국 시장에서 중국 기술이 올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니들이 전기차 개발 못하게 막을 수도 없고 답이 없죠. 하지만 테슬라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 테슬라 차량을 제외하면 2025년 5월 기준으로 전 세계 판매 순위 17위까지 자동차 중에서 한국인이 구입할 수 있는 자동차는 없습니다. BYD 아토가 있네요. 저기 보면 BYD 아토3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테슬라 아니면 아토3 3개가 있네요. 모델 Y, 모델 3, 아토3는 국내에서 구입 가능하죠. 근데 아토3는 크게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없으면 결국은 우리가 세계 17위까지의 판매 차량을 다 거르는 거예요. 글쎄요. 자, 그래서 하위권에 보면 이제 ID4가 그나마 좀 순위에 있습니다. 전체 20위권 중에서. 자, 테슬라 모델 3가 크로스오버 모델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단의 5월 판매량은 29% 감소해서 약 33,000대.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테슬라 모델 3는 뭐 지금 보면 모델 3 플러스가 나오면서 주행 거리가 길어지는 형태로 나왔죠. 그건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없다. 왜? 지금 대세가 SUV입니다. 보시면 사실은 뭐 A나 B 세그먼트는 굉장히 뭐 후진국에 그나마 좀 팔리는 형태입니다. 아니면 유럽의 소수지만 뭐 그 시장 자체가 의미 없고, 그래서 주력으로 보면 C, D 세그먼트인데 그 중에서도 D 세그먼트, 그 다음 SUV가 사실상 거의 압도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까 똑같은 그겁니다. 보시면 결국은 뭐다? SUV면서 한 4.45에서부터 시작해서 4.89 그 사이의 차량이 가장 큰 시장이 있는 전기차라는 겁니다. 그 시장에서 지금 테슬라는 어떤 변화를 하고 있죠? 테슬라가 기본적으로 모델 Y를 기반으로 한 이제 6인승, 사실 그 이상의 차량은 다른 형태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 시장은 적어요. 보시면 다 D 세그먼트 SUV가 중심이고, 이 세그먼트 SUV도 미국에는 있지만 그 시장 자체에서 SUV를 얼마나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포기해도 되고 6인승만 하더라도 충분하다. 가장 큰 시장으로 보면 충분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 또 테슬라는 준비를 하고 있죠.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얘기를 한 게 바로 저렴한 모델 Y. 그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달라요. 일론 머스크가 말한 그 뉘앙스의 본뜻이 뭘까? 그게 하반기에 실제 나오면 알겠죠. 진짜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모델 Y의 그대로를 가지고 배터리를 가장 저렴한 것으로 넣고 주행거리를 굉장히 줄여버릴 수도 있어요. 자,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지금 테슬라 모델 Y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 테슬라 모델 Y 후륜을 그대로 가지고 거기에서 배터리 사용량을 절반까지 줄여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소프트웨어로 제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락을 걸고 판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비용 면에서는 더 저렴할 수 있어요. 적어도 판매량에서는 충분히 유지를 하니까. 그래서 락을 걸어놓고 여러분들이 이걸 뭐 2만 불, 3만 불, 진짜 말도 안 되게 2만 9천 불이나 3만 불 초반, 자, 이 정도에 팔 수 있어요. 팔고 난 다음에 내가 비용을 내면, 내가 여기서 주행거리를 뭐 30km, 50km, 100km 늘리겠다 그러면 추가 비용을 내면 소프트웨어로 락을 풀어주는 형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그 말의 뉘앙스가 뭔지 지금 모르죠. 근데 지금 테슬라 모델 Y의 롱일 베이스 버전도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생산하는 차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비효율이고, 여기에서 또 테슬라 별도의 모델 Y 그걸 라인에서 추가한다? 심지어 그건 수익이 별로 안 남는 차인데, 그래서 그 말뜻 싸지는, 저렴한, 가벼워지는 그 형태가 결국은 기존의 테슬라 모델 Y를 저렴한 가격에 파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테슬라는 D세그먼트 SUV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하는 거죠. 저렴한 차량이 있고, 근데 공간 충분한 저렴한 차량이 있고, 그 다음에 모델 Y 상품성이 충분한 주니퍼가 있고, 그 다음 거기에 6인승 모델 Y의 롱힐 베이스 버전까지 있고, 자, 그러면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압도하는 중요한 시장이 큰 그 차량 시장을 어떤 형태든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반기에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모델 Y 주니퍼만 있지만 싼 모델 Y, 그 다음 6인승의 모델 Y 롱힐 베이스,
이것까지 하반기에 나오면 내년에 판매량은 충분히 만족스럽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게 1월부터 5월까지의 전 세계 차량 판매인데 역시나 보시면 우리가 이해하는 그 형태입니다. 자, 테슬라 모델 Y 전 세계 팔 수 있죠. 그 다음 BYD 중국, 그 다음 테슬라 모델 Y 전 세계, 그 다음 BYD, 지리, 우링, 샤오미, BYD, 리오토, 지리, BYD, 샤오팽, BYD, 그 다음 폭스바겐 하나 있어요.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17위권 중에서 5월까지 누적 판매로 전 세계에서 파는 차량은 1위, 3위 테슬라 모델 Y, 모델 3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16위에 ID4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저 테슬라가 전년 실적 대비 얘기하지만, 자, 중요한 건 중국의 시장이 성장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막을 수가 없고, 다만 세계 전체에 판매할 수 있는, 특히 가장 거대한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도 판매하면서도 상위권에 있는 차량은 테슬라가 사실은 유일해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하죠. 자, 전 세계, 자, 5월 기준으로 전기차에서 전체 브랜드별 판매량으로 본다면 압도적으로 BYD입니다. 그 다음 테슬라, 그 다음 지리, 우링, 폭스바겐, BMW의 림모터, 그 다음 리오토, 아이토, 샤오팽. 자, 쭉 보면 어떻습니까? 그나마 테슬라만,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테슬라만 어느 정도의 존재감이 있지, 그 밑에 내려오면서 폭바나 BMW 쭉 내려오면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적죠. 효율이 안 나오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중국 기업들 쭉 빼면, 근데 중국의 성장은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 투자하면서 불편하지만 중국의 성장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적어도 세계 시장에서 본다면 중국의 그 엄청난 판매량을 제외하고 전 지구를 대상으로 전기차를 충분히 팔고 있는 차량은 지금 유일하게 테슬라밖에 없다. 그 위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정상적이죠. 자, 이건 호주 같은 경우에 6월 판매량 기준으로 어떻습니까? 테슬라 모델 Y 3,400대. 다른 영역이죠. 당연하겠죠. 주니퍼의 가치가 굉장히 높으니까. 물론 저기 호주는 지금 재고도 판매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BYD SUV, 그 다음에 모델 3, 그의 지리, BYD, 기아, BMW. 근데 자, 보십시오. 중국 빼고 테슬라 빼고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중국 빼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모델 Y, 모델 3가 3,400대, 1,100대였다가 저 밑에 가면 이제 기아차 500대, 300대 있고 그 다음 BMW 200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영역이죠. 자, 그러면 세계 시장에서 적어도 중국 자동차가 아직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혹은 진출할 수 없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호주 같은 국가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국 차들 싹 빼버리면 저렇게 되는데, 그러면 미국 같은 시장에서 저 중국 자동차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 시장을 누가 먹을까? 자, 이건 미국 기준이겠죠. 미국 기준으로 2분기 기준 상위 50개의 차량입니다. 보시면 테슬라 모델 Y가 자잘한 기사들에서는 마치 테슬라가 문제가 큰 것 같지만 2분기의 실적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냥 넘사벽이죠. 27%. 그 다음 테슬라 모델 3가 15%. 그 다음에 차가 뭐예요? 이코녹스, 쉐보레 5.6%. 그 다음 현대 아이오닉 5 3.4%. 그 다음 포드, 머스탱, 마하 2 3.3%. 그 다음 닛산, 혼다, 쉐보레, 리비안, 포드 쭉 있습니다. 근데 걔들 점유율 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분기 실적이니까 지금 판매 대수로 본다면 굉장히 적죠. 자, 여기서 테슬라는 하반기에 어떻죠? 테슬라 모델 Y를 바탕으로 저렴한 테슬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인승 테슬라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3위가 뭐예요? 그나마 테슬라를 제외하고 점유율이 꽤나 존재감이 큰 게 이코녹스. 이게 아마 6인승이나 7인승짜리 SUV겠죠. 그 큰 거. 우리가 있는 그 SUV의 전기 버전이겠죠. 그 시장을 누가 파먹어요? 테슬라 모델 Y의 저렴한 테슬라 모델 Y가 파먹겠죠. 당연히. 마찬가지로 또 나오는 게 뭐죠? 테슬라 모델 Y의 롱 휠베이스 버전 6인승. 그것도 6인승이 필요한 사람들의 판매량을 꽤 가져가 먹겠죠. 그리고 테슬라 모델 3의 경쟁력이 되는 세단 D세그먼트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모델 Y를 확장하면서
당연히 하반기가 되면 이제 9월 그 정도가 되면 사실상 보조금이 끝나죠. 미국이. 사실 그 보조금이 끝나는 게 테슬라가 나쁠 게 없거든요. 물론 테슬라도 판매량이 감소하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미국 시장을 가요. 근데 테슬라는 어차피 테슬라를 사려는 사람들이 사느냐 사지 않느냐예요. 다만 보조금으로 인해서 부담이 조금 커졌을 때 테슬라가 대응을 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테슬라를 사려는 사람들은 테슬라 전기차만 삽니다. 근데 문제는 자, 쉐보레나 아니면 도요타나 아니면 현대 기아차나 다른 자동차 매장을 갔을 때 일반 소비자들은 어떨까요? 전기차를 살 수도 있지만 전기차 대비 다른 게 어떤 게 있죠? 자, 보조금이 줄어들고 감소했을 때, 없어졌을 때 전기차는 가격분만큼 기업이 지원할 수 있겠지만 그 옆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지금 미국도 대세예요. 당연히 도요타나 뭐 현대나 다른 브랜드의 매장에 갔을 때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를 두고 연료비나 구입 비용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커지겠죠. 차이가 벌어지겠죠. 좁혀지거나. 그래서 하반기에 보조금이 끝나거나 줄어들었을 때 사실 테슬라도 판매량에 영향이 있겠지만 적어도 테슬라는 라인업을 늘리고 그중에서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테슬라 모델 Y의 저렴한 버전이 충격적일 수도 있고 결국 그게 소비 감소에서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다른 브랜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주 저렴한 라인업을 내놓는 계획들이 크게 없어요. 그럼 문제가 뭐죠? 보조금이 줄어들고 그 다음 자사들의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연료비에서 그 차이가 구입 가격의 차이를 상쇄시킬 수 있느냐? 보조금이 줄었는데 어렵겠죠. 당연히 다른 브랜드들이 오히려 판매량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물론 보조금 밖에 있는 비싼 차들도 있어요. 저기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야 뭐 전혀 다른 시장이고 보조금을 바탕으로 돌아가는 상위권 차들은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것이고 그 시장을 누가 정확하게 가져가느냐? 바로 테슬라 모델 Y의 저렴한 버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슬쩍 운을 띄운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진짜 미친 척하고 하면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일부 부품을 그러니까 주행거리를 아예 락 걸어버리고 그냥 싸게 쫙 팔아버리는 게 테슬라에서는 가장 좋을 수 있어요. 굳이 추가 생산 라인 늘리지 않고 최대한 많이 팔아버리고 거기에서 어차피 미래에 땡겨올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건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진짜 싼 자동차를 만들면 그게 생산 라인에서도 부담이고 그거 바꾸는 시간에 또 뭐 그것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그건 뭐 알 바 없지만 여튼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하는 게 뉘앙스가 약간 이상하죠. 약간은 겸연쩍어 하는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아주 완벽한 뭔가 내세울 신차 같은 느낌이 아닌 뉘앙스가 계속 있어요. 네, 그래서 의외로 좀 놀라운 형태로 저렴한 테슬라 모델 Y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오히려 판매량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겠죠. 왜? 소비자도 어차피 이걸 지금 싸게 사고 나중에 적극적으로 비용을 내고 내가 여유가 될 때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소비자도 좋고 테슬라도 판매량에서 보조금이 떨어졌지만 판매량을 유지하고 오히려 시장을 다 쓸어먹으면서 굉장히 주가가 다시 힘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야, 테슬라는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구나. 다른 자동차와 다르구나. 라고 될 테니까, 인식이 될 테니까 주가에도 힘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주식은 모두 본인들의 책임입니다. 적어도 300불 초반까지 한번 찍고 살짝 반등 상태이긴 한데 괜찮습니다. 굉장히 괜찮다. 내년 상반기에 돈이 그러니까 수익 생각하고 하반기에 천천히 분할로 한 3개월, 4개월, 6개월 생각하고 분할로 담아보면 내년 상반기, 중반기를 지나는 그 시점에 굉장히 다른 이정표일 거다. 그 저렴한 거 그다음 6인승 모델 Y가 나왔을 때 내년에 1분기나 2분기의 실적 발표 때 상황이 어떨까요? 자, 올해의 실적은 부정적이에요. 근데 테슬라는 적어도 생산량은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하반기에 많이 팔리는 차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올 하반기, 그 다음 내년 상반기 실적이 발표되겠죠. 근데 올 하반기까지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긍정적인 그래프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자, 올해 전체에서 주가가 버틴다라고 하면 만약에 300불 초중반까지 버틴다라고 하면 이것만 해주면 내년에 어떻게 돼요?
내년부터는 올해 실적이 박살 났는데 주가가 200불 중후반에서 300불에 버텼어요. 올해. 근데 내년부터는 자, 테슬라 모델 저렴한 거, 모델 Y 저렴한 거, 테슬라 모델 3, 테슬라 모델 Y의 6인승까지 나와요. 거기 테슬라 모델 3 플러스 같은 것도 다시 나오고. 자, 이런 상태에서 내년에 1분기부터의 실적은 어떨까요? 올해에 비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그래프를 실적을 보여줄 수 있겠죠. 당연히 미국에서 보조금이 감소하거나 없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자동차들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데 그건 내년에 가면 더 안 좋겠죠. 왜? 올해 상반기에 보조금 빨로 좋았어요. 작년과. 근데 그것과 대비해서 오히려 내년에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에서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1분기부터 2분기까지. 그 뒤에 미국에서 다시 보조금이 나올 수도 있겠죠. 트럼프가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여튼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정반대로 테슬라는 내년 1분기,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미치겠죠. 자, 그걸 생각해 둔다면 우리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각하고 지금 하반기에 어느 정도 매수를 한다, 매수를 해둔다 생각하고 쭉 매수를 해 나가는 건, 분할로 매수를 해 나가는 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은 못 집니다. 투자는 모두 본인의 영역이에요. 근데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하반기 테슬라 투자를 천천히 해서 한번 내년에 수익을 꽤나 기대해 보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투자 방식은 굉장히 다양해요. 단기에 하는 거의 하루 이틀 정도로 단기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중기로 몇 달 단위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장기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중요한 건 테슬라는 믿으면 돼요. 어차피 기업 자체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고, 그 다음 기술적으로도 너무 우위에 있어요. 요즘 테슬라 거의 따라왔지 않나요? 아니요. 다음 영상 얘기하는 그 기술만 하더라도 메모리 시트 있죠. 그 시트나 일반적인 지정되는 것들, 그것만 하더라도 비교를 해드릴 텐데 넘사벽으로 테슬라가 다릅니다. 경험 자체가 달라요. 그 경험을 한번 해보면 테슬라를 알아요. 테슬라를 믿게 되죠. 근데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다 비슷하지 않아? 아니요, 전혀 달라요. 진짜 전혀 달라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테슬라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감사합니다.